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식품을 유통시킨 한인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1.5세 2세들은 대부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사회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공립학교 설 공휴일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직 경찰과 소방관 100여 명이 연루된 최대 장애 연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의 한인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유통시켜 한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펠팍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퇴근길에 뉴저지 리치필드의 대형 한인 마트에 들러 자 2통과 말린 바나나 스낵 1통 등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뚜껑을 살펴본 김 씨는 충격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잣뚜껑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무려 6개월도 넘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살펴본 바나나 스낵의 유통기한도 한 달을 넘었습니다. 기자가 오늘 해당 마트를 찾았습니다. 매장 한켠에 마련된 경과물 코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잣과 말린 바나나 스낵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났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예부 테넌트가 갖다 놓는 거라서 발견하는 거 아니네? 날 빼도 한두 개씩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예요. 저희는요. 제품을 판매한 마트는 문제가 된 식품들은 모두 외부 납품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전량 폐기와 함께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요. 일단 너무 죄송하죠. 죄송하고 아무래도 한양에 일단 진열된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벤더든 아니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아무리 벤더라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도록 지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한인마트들의 식품 안전 문제.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업주들의 그릇된 의식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지적과 행동이 반영될 때 먹거리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형마트들의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 그리고 소비자들의 꼼꼼한 유통기한 확인 습관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모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올해에는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해 독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독도 교실을 신설했습니다. 독도 교실에는 독도 관련 주요 웹사이트가 소개되고 독도의 역사와 아름다운 절경을 담은 동영상 등 독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미주 지역 재외동포 자녀들이 독도 교육과 봉해 표기 문제 등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그 시 오브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일본해도 사실은 동해 일본해 병기 수준까지는 가야 우리 영토 주권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재외국민과 동포 자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자료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동포 사회의 교육적 요구 충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어 보급과 확산, 그리고 독도 교육 강화를 통한 재외동포 자녀 정체성 교육 실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1.5세 2세들은 대부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이 높았고 동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1.5세 2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동족 결혼과 한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 한인 사회 연구소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12세 이전에 이민 온 12에서 23세의 뉴욕시 한인 중고교생 179명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32%가 동족인 한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 40%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해 모두 72%가 동족 결혼의 중요성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이성교제 파트너가 한인이었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는 5명 중 4명꼴인 81%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랑스럽다거나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도 73%였습니다. 뉴욕이론 한인 1.5세 2세 청소년들은 문화적 동질감으로 민족적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미국 사회에도 무리 없이 동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에는 뉴욕시 공립학교 설 공휴일이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1년째 계류 중인데요. 뉴욕 한인사회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설 공휴일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올 최우선 활동으로 공립학교 설 공휴일 제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협회는 오는 14일 뉴욕시 의원과 퀸즈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설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공식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란킴 주 하원 의원과 다니엘 스퀘드런 상원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상정한 법안은 아시안 인구가 전체 주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뉴욕주 내 모든 도시의 공립교 경우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란킴 의원도 이달 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그레이스 맹 당시 주 하원 의원이 설을 뉴욕주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카드의 결제 방식이 진화됩니다. 지난 20년간 사용한 결제 시스템 장비들이 노후됐기 때문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 늦어도 오는 2019년부터는 모든 결제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케빈 오티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어제 지난 1994년 메트로카드를 처음 도입한 이래 결제 시스템 관련 장비들이 대부분 노후돼 심각한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내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현재 관련 시설 설비 업체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는 전면적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결제 방식은 메트로카드를 없애고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을 장착한 전용 탭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을 지하철 입구 단말기에 갖다 대면 미리 등록된 은행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이 방식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맨해튼 일부 전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오티즈 대변인은 이러한 결제 방식은 관리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11 영웅들이 미국 최대 장애연금 사기 사건의 범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오토바이에 제트스키, 댄스에 도박까지 일삼았는데요. 이들은 혈세 4억 달러가 낭비된 외에도 목숨 걸고 구조 작업을 벌이다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전직 뉴욕 경찰과 소방관 등 100여 명이 지난 2011년 9.11 테러 수습 과정 등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거짓말로 사회보장연금의 장애급여를 타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습니다. 기소된 인원은 전직 뉴욕 경찰 72명, 전직 소방관 8명, 구호 요원 5명 등 106명으로 피해액은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국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사회보장 장애보험 프로그램 사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증세,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매년 수만 달러의 장애급여를 타갔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고 외출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기소장 등에 따르면 헬리콥터 비행을 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거나 오토바이와 제트 스키를 탔고 무술 도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범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기를 총괄한 주범으로 83세 레이먼드 레벌리, 89세 토머스 헤일, 전직 뉴욕 경찰 64세 조셉 S. 포지토와 61세 존 미네르바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플로싱 마케도니아 플라자가 올봄 완공 예정입니다. 입주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측 지시에 잘 따르고 협조적이어야 하며 대기자들은 우편물을 잘 확인하시고 대기자 명단 확인도 해야겠습니다. 플로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되고 있는 서민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욕주 주택국은 플로싱 마케도니아 입주 신청자 가운데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실의 김영환 보좌관은 당첨자들에게 무조건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터뷰와 구비 서류 등을 참고해 입주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신청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우편으로 대기자 명단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우편에 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웨이팅 리스트에서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또 입주가 끝난 뒤에도 입주자 사망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 대기자 명단에서 충원하게 된다며 대기자 명단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유사들의 인위적 원유량 재고 줄이기에 원유 재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몰아닥친 한파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오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에 비해 27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34달러 내린 배럴당 92.33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7센트 빠진 배럴당 107.28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원유 재고는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730만 배를 감소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연말에 세금 혜택을 보려고 재고를 인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때문에 재고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륙의 한파로 당분간 난방유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은 호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값도 2월물 금은 전날보다 4.10달러 내린 온수당 1225.50달러에서 장을 마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